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왜 그리 중요하냐 하면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이산화탄소는 실제로는 모니터라는 게 양성자입니다. pH 양성자고 산소는 주로 카르트 바디 다 처리를 해요. 그런데 센트럴 케모 리셉터 시스템에는 산소 모니터가 없어요. 이산화탄소밖에 없다는 게 왜 그런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그게 출발이 양성자 pH를 측정하는 건데 그 양성자는 BBB를 통과 못해요. 그럼 산소는 카로티드 바디에서 다 처리했어요. 그럼 남은 이산화탄소는 중성 물질이기 때문에 인지질막을 그냥 통과해요. BBB 관계없이 그냥 들어와요. 혈관으로 이산화탄소 들어오면, 혈액에 들어오면 이 들어오자마자 오늘 가장 중요한 수식이 이 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곧장 야들이 양성자를 바바바박 방출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 좋은 모니터링이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중추 시스템에서는 혈액이 아니고 뇌척수액을 통해서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일숨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 조직에서는 얼마냐면 20mm입니다. 20, 40, 60, 80. 자, 가장 큰 데도 한 100줌이요. 100줌이면 70개 죽습니다. 엄청, 자, 이쪽 한 100 정도요. 100 mHg요. 뭐가? PCO2요. CO2의 분압이 이렇게 돼요. 가장 적은 게 한 20 정도입니다. 20m로는 모세혈관이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무슨 곡선이냐 하면, 이쪽이 분당 몇 리터 벤틀레이션 하는가? 우리가 숨을 내쉬는가? 그 문제입니다. 벤틀레이션. 그냥 벤틀 할게요. 낼숨. 얼마나 급하게 내뿜는가? 그건데, 이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이쪽 정도가 얼마냐 하면, 분당, 이거 따로 놓았어요. 분당, 가장 약한 사람이 분당 10리터 정도입니다. 편안할 때. 그 다음에 조금 뭐 산책하면 한 20m. 20리터 분당, 낼숨이. 그 다음 격한 운동하면 분당 30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첫 번째 곡선은 산소 분압에 따라 다 달라요. 어렵습니다. 요렇게 갔다가, 오이. 이렇게 가요. 두 번째 곡선은 이쯤에서, 이 곡선은 여러분들 그래 놔놓고 응용이 굉장합니다. 두 번째 곡선은 약간 경사가 이렇게 돼요. 세 번째 곡선은 이렇게 가서 완만해졌다가 이렇게 가요. 이게 뭘 찾느냐면 산소 분압이요. PO2가 50, 자, 100, 이게 200이요. 이게 산소 가압 챔버에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 그림 그려놔놓고 이거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분당 얼마나 헐떡거리는가, 호흡을. 그게 전적으로, 물론 산소 농도하고 이산화탄소 다 결합되어 있는데, 자, 저산소 상태, 산소 분압이 50일 때하고 이걸 비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40 정도 이 이산화탄소 분압이 일반적인데, 요쯤에서 경사 기울기를, 자, 20에, 아무 값을 해보세요. 20에서, 자, 요런 거는 요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어요. 요렇게 갖고, 요렇게 미분하는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 이산화탄소 분압을 만약에 동일하게 3만큼 이동했다 합시다, 요로. 동일한 위치에서. 3만큼 이동했을 때, 요는 요만큼 같죠? 요 3만큼 이동해보세요. 요는 요만큼, 이쪽은 이만큼, 이쪽은 얼마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크기가 뭐죠? 흑흑흑 내쉬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낮은데, 만약에 열로, 벌써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얼마 바꿨어요? 3밖에 안 바꿨잖아요. 그런데도 호흡량은 배나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낼숨의 정도, 이거는 거의 한 80%가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해서 급격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예, 요 곡선 굉장히 유용하고, 한참 의미해 보세요. 두 번째 마지막 곡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양성자 pH하고 이산화탄소하고가 우리 호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개 비교해 보잖아요. 두 개 비교해 보면 산소끼리는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산화탄소 분압입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20, 40,
60, 80, 자, 100이라 합시다. 100이고, 또 하나의 좌표는 뭐냐 하면, pH 농도하고 이걸 관계를 보면, 이게 7.6, 요게 바로 뭐냐면 7.4. 이산화탄소 분압이, 이것도 상식 안 했어요. 이게 이산화탄소 분압이 PCO2 mmHg가 40일 때가 일반적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조직에서는 46, 흡합가리는 40입니다. 그거 다 기억해놨어요. 여기 이제 요때가 pH 4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pH가 올라가는데 이쪽이 얼마 나면 6.9쯤이요. 이렇게 바뀌면, 자, 이쪽은 뭐냐 하면, 이쪽 축은, 이쪽에 기본으로 2, 4, 6, 8, 10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2가 뭐냐면, 요거 1이 있죠. 1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기본 상태, 바이어스 한번 기본 상태를 1이라 했을 때 호흡량이 얼마나 달라지는가요? 네. 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pH가 이렇게 하면 자, pH가 낮아지죠. 좀 산성화되고 있죠. 양성자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최대 100중 가면 보통 호흡의 4배 정도로 끝나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막 열심히 뛰고 막 이러면 양성자 농도가 많아지잖아, 세포 속에. 그래 되면 호흡이 보통 때보다 한 4배까지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성자 농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략 이 곡선이요. 요게 요수 요렇게가 40에서 교차를 하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오마이 사이언스.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쯤 되면 몇 배까지 올라가느냐면 11배. 그 10배 이상 보통 때보다 호흡 레이트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됐죠? 이게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이 자료. 예, 요게 PCO2의 영향, 요거는 pH의 영향. 예, 그 pH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이면 호흡 레이트가 편안할 때보다 10배 이상 많이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 과정을 따져보면 왜 그래 될 수 있는가? 그럼 10배 이상 하려면 우리 온몸이 그냥 발악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모든 시스템을 다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왜 중요한가 알게 될 거예요. 어디 갔나? 센트럴 케모리셉터에서 관할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을 다 휘저어야 돼요.